이 국어 예습은 비추천이에요. 답이 2개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5개 중에 3개 지웠는데 2개 뭔가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의대생TV 준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과목별 내신 공부법 1탄 국어편인데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의대생TV 멤버분들한테 이런 DM이 자꾸 와요. 뭐 수학 공부법 알려주세요, 뭐 과목별 공부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목별 공부법 영상을 찍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국어 공부법을 맡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 1학기 때 국어만 2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어 빼고 다 1등급이다 보니까 내가 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그 이후부터 국어 공부에 저만의 체계를 세워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 후로는 국어에서만큼은 언제나 계속 1등급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 저는 저의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잘 보고 이 방법 따라만 한다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어에서는 교과서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국어 수업은 보통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해설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해설해 주시고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과목보다 수업을 잘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먼저 예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국어 예습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선생님만큼 국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미리 작품을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예습을 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해서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교과서 부분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필기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그리고 형광펜 이렇게 딱 5개만 사용했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 표현법, 율격, 작품의 형식,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외워야 하는 것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 여기 수미상관 쓰였네? 여기선 대유법 쓰였네? 이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박아서 외워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카테고리 잡아서 필기했고요. 파란색은 식구에 담긴 함축적 의미, 예를 들어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도 되고 가는 님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여인의 애절한 마음, 이런 것도 되잖아요. 진달래꽃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함축적 의미들을 파란색으로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중요한 빨간색, 파란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하지만 그래도 외워야 하는 것들, 즉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에서 선생님이 이 문장은 암빅낙도가 잘 드러나는 문장이야 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빅낙도와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들이 뭐가 있을까? 암분지족, 무사안일, 소욕지족,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게 빨간색 내용도 아니고 파란색 내용도 아니지만 외워야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초록색으로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작품의 개요, 아니면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찝찝하니까 좀 필기를 해놓는다, 뭐 이런 느낌일 때 검은색을 썼어요. 왜냐면은 이제 작품 설명하시기 전에 맨 위에 갈래, 성격, 운율, 어조, 주제랑 같이 그 개요를 먼저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걸 검은색으로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은 선생님이 시를 읽어주실 때 읽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고 또 멈춰서서 많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멈춰서서 많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필기를 하면 훨씬 기억에 잘 남고 머릿속에 작품이 정리가 돼요. 시험을 보면서도 이거는 파란색으로 필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하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머릿속에 구조를 세워서 필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국어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복습 많이 안 했어요. 수업 끝나고 국어 수업이 있는 날에 그냥 자습실 가서 그날 공부했던 지문 한번 읽어보기, 그날 필기했던 거 한번 읽어보기가 복습의 끝이었고, 큰 축을 차지하는 프린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오색 필기법을 사용하셔서 수업 시간에 잘 필기하시면 되고, 프린트 공부의 진짜 포인트는 문제풀이에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은 자습서 평가 문제집 사면은 그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프린트 같은 경우 선생님이 임의로 선정하신 지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 따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학원의 힘을 빌렸습니다. 왜냐면은 고3 같은 경우에 프린트에 이제 EBS 연기 지문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EBS 변형 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고1,
고의, 그리고 프린트에 EBS 연계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지문에 대한 문제들 인터넷에서 찾아서 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을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받아서 풀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로 국어 학원을 다니실 거라면 내 학교 프린트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양질의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는지, 그것도 국어 학원을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진짜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가릴 것 없이 국어 공부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건 진짜 기본으로 다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문제집을 풀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문제를 풀면서 보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필기에 대한 걸 잘 외우면 사실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1등급을 가르는 게 보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면서 보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지문과 보기 문제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문제집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 푸실 때 언제나 답의 근거는 보기가 아니라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수는 얼마나 푸냐라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당 자습서, 평가 문제집, 여러 프린트, 학원 자료 합쳐서 한 지문당 100문제에서 12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풀어야 이제 그 지문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봐도 정말 쉽게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음날 국어 한 과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이랑 국어 같이 볼 수도 있고, 운 안 좋으면 막 3과목, 4과목도 하루에 보게 되잖아요. 빠르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필기도 했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프린트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이거를 언제 전날에 다 보고 있습니까? 필기 자료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교과서로 필기 내용들을 합쳐서 단권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날에 그걸 보고 오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발 단권화를 전날에 하지 마세요. 미리 해두세요. 왜냐면 단권화를 미리 안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랑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 나와 있는 내용이랑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날에 단권화를 하면 물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 시간 아침에 가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시간 아침에 가면 잘 대답도 안 해주세요. 왜냐면은 시험에 대한 힌트를 흘리실까 봐. 그래서 꼭 단권화는 미리 해두시고 애매한 부분들을 미리 질문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에 단권화한 필기 내용이랑 오답들 보고 시험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당연히 뭐 필기를 볼 시간은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 그리고 오답 부분, 또 시험을 보시면서 또 국어 문제에서 또 중요한 게 답이 2개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5개 중에 3개 지웠는데 2개 뭔가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제가 썼던 방법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헷갈린다 했을 때 내가 1번을 골랐는데 답이 2번이었을 경우 선생님한테 무엇을 근거로 EJ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좀 다듬어 나갔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선지가 내가 공부했던 근거에 알맞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제발 방구석 평가원장이 되지 마세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지문이 더 중요한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위 인곡이 있고 처음 보는 지문이 있다. 그럼 당연히 3위 인곡이 중요하죠. 그래서 3위 인곡을 더 많이 풀게 되고 더 여러 번 보게 되는데, 1등급을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문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중요해 보이는 것만 질문하고 이거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싶었던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종료까지 그 문제 고민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특히 중요도를 알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체계를 세워서 공부했던 국어 공부법은 여기가 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그대로 또는 자기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서 꼭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좋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